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GM원입니다. 자, 오늘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현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소식부터 전합니다. 이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 우수 AMS가 내년 초 신형 팰리세이드 등 신규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 생산 설비를 대거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 배석원 기자가 창원과 울산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기업 우수 AMS의 창원 본사 공장입니다. 산업용 로봇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동차 디퍼렌셜 부품 소재를 집어 각각의 공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우수 AMS는 보시는 것처럼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산업 자동화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회사는 내년 상반기엔 로봇 라인을 추가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모두 디퍼렌셜 어셈블리 제품. 우수 AMS 전체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전략 부품입니다. 디퍼렌셜은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차량의 좌우 바퀴 회전을 제어,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220만 대에서 24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적용 차종에는 현대기아의 고급 브랜드 모델인 제네시스를 비롯하여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 산타페, 투싼, 아반떼까지 모든 차종에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철로 제품을 만드는 창원 공장과 달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탑재하는 알루미늄 소재 부품 생산이 주력인 울산 공장도 신규 설비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기존 350톤에서 850톤 다이캐스팅 주조기 18대를 운용 중인데 이보다 더 큰 용량의 대형 알루미늄 주조기 2대를 해외에서 들여와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2,700톤급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운전에 나설 예정인데 이 설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에 탑재될 대형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신규 설비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MCT와 CNC 선반, 3차원 검사기까지 새로 들여와 샘플 양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수 AMS의 생산 라인 확충 배경에는 당장 내년 1월 중순부터 소화해야 할 고객사 신규 물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신규 설비들은 차세대 플랫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종인데 리테이너하고 그다음에 모터커버 두 종류에 돼 가지고 신규 아이템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설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선우 대표이사는 지금이 우수 AMS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중요한 투자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해외 인도법인의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고객사 정보를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저희가 신규 수주가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제3공장 부지를 계약 직전에 있고 우수 AMS는 이번 설비 확장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신규 설비 투자는 물론 해외 고객사 확보를 위한 투자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기업의 실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자, 이번엔 조선기자재 기업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올해 초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현대힘스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초선업 호황을 맞아 선박블록 생산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힘스 포항 공장 현장을 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겐트리 크레인이 85톤의 블록을 뒤집기 위해 움직입니다. LNG 운반선 사이드 트렁크 데크 블록 제작을 위한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작업도 한창입니다. 최근 HD 현대중공업 등 고객사의 친환경 선박 수주 호조가 이어지며 현대힘스의 블록 생산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 블록들은 저희 LNG 운반선에 들어간 사이드 트렁크 데크라는 블록이고 작년에 저희가 올해 한 12개 정도 생산을 했고 금년에는 지금 20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거의 한 60% 늘었고요. 내년에도 올해 대비해서 한 10% 더 는 생산량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룸 블록의 생산량도 지난해 월 6개에서 올해는 12개로 2배나 늘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건조 촉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권에서 선행해장 작업이 가능한 장소가 현대힘스 포항 1공장뿐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엔진룸 블록의 선행해장 전용 작업장입니다. 올해 시설 투자를 통해 2동으로 증축했습니다.
조선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힘스는 늘어나는 일감에도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96명 규모의 기숙사를 새로 짓고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 향상에도 신경을 쓴 덕분입니다. 또 스스로 전류전압을 조정해 용접할 수 있는 지능형 자동 용접기의 설비 투자로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현대힘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1,8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올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은 1,6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이 같은 흐름이라면 올해 매출 목표인 2,238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에도 속도를 내며 조선 기자재 기업으로서 전문 작업 역량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LPG 운반선의 증가와 작년부터 새롭게 수주되는 암모니아 운반선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의 선장 동력인 신사빈, 선박 독립역 탱크 전문공장 신설과 조선 기자재 제작 노하우로 항만 크레인 제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반용 친환경 시스템 사업 일환으로 자회사인 원하이텍의 화성 신공장 이전 확장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는 현대힘스가 향후 신사업 육성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최근 유상증자에 성공한 엔젠바이오의 최대출 대표를 김효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 대표는 내년 턴어라운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통해 확인하시죠. 엔젠바이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밀진단 시약과 분석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와 베트남 대형 의료기관 수주에 성공한 회사는 내년 미국 클리아랩을 중심으로 미국 사업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와 전략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한 26개 병원 정도였는데 연말까지 33개 병원으로 늘었어요. 내년에는 늘어난 데서 추가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FLT3 ITD라고 혈액암 표적 치료제를 처방할 때 그 FLT3 유전자의 돌연변이, ITD 돌연변이가 있으면 양성이면 국가에서 혈액암 환자한테 5%만 받아요. 근데 이거를 양성이 아닌 경우에는 월 1,6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8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을 지금 테스트하겠다는 병원이 지금 6군데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해외 매출이 아직 두 자릿수는 아닌데요. 근데 지금 수주한 게 올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리아랩 인술 2군데 했는데 샌디에고에 있는 랩은 그 프로테오믹스라는 단백질체 관련된 기술인데 CRO 사업을 이제 개시하자마자 바로 매출이 나기 시작하고 있고 미국 인수한 랩이 매우 안정적으로 지금 잘 세팅됐고 그리고 네 번째가 한국 최초로 RNA 관련된 표적 치료제 처방할 수 있는 그 RNA 패널을 한국 처음으로 저희가 상용했어요. 이거 지금 출시했고 이것도 지금 전국에 한 4개 병원에서 좀 테스트하자고 하고 있고요. 110억 정도가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70억 정도는 전환세차를 상환해야 됩니다. 나머지 자금 중에 50% 정도 해외 사업 확장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GS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수한 랩에서 충분히 미국에서 저희는 사업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레퍼런스가 없거나 성능이 안 좋거나 뭐 한국에서 뭐 한 5위 기업인데 그러면은 자신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은 뭐 한국에서 무조건 저희가 독보적 1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루미나나 서머핏이랑 경쟁해도 저희가 해외에서도 수주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에서 이 자금을 갖고 NGS 서비스를 신규 셋업하면 충분히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거기도 엔젠바이오 AI 샌디에이고에 있는 랩이 거기 대표가 갈 거고요. 거기에 그쪽 그 현지 VC들 서부 지역이 투자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그
미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 샌디에고 랩은 합의본 목표는 5년 안에 나스닥 상장이에요. 그 목표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고 그거에 역순으로 일을 정리해서 그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라 그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갔을 때 뭐 1, 2분기는 일부 적자가 있겠지만 연말까지 갔을 때 흑전하지 않을까 그 목표를 좀 잡고 있고요. 충분히 올해 매출에 올해 전체 매출에 최소한 2-3배 이상 내년 3배 정도를 목표로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내놓은 전기차 G80 전동화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습니다. 현대적 요구에 맞춰 재설계된 G80 전동화 모델. 어떤 점들이 변했는지 김홍모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제네시스의 첫 전기 세단 G80 전동화 모델이 새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출근길에 분주한 아침,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의 키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특별한 주행이 시작될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도어의 무게감과 부드러운 닫힘에서부터 고급스러움이 전해졌습니다. 처음 접한 G80 전동화 모델의 존재감은 남달랐습니다. 전장 5135mm, 휠베이스 3140m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는 이게 정말 내가 운전할 차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2021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약 3년 만에 큰 폭의 부분 변경을 거친 이 모델은 길어진 휠베이스와 새로운 설계로 뒷좌석 중심의 럭셔리 공간을 완성한 점이 돋보입니다. 이번 시승에서는 G80 전동화 모델의 변화와 주행 성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자면 기존 두 줄 디자인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길어진 차체로 플래그십 세단다운 존재감을 강화했습니다. 전면부에는 전기차 특유의 막힌 크레스트 그릴이 돋보이고 19인치 알로이 휠은 효율성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한 모습입니다. 후면부 역시 세련된 램프 디자인과 간결한 라인이 눈에 띕니다. 충전구는 그릴 속에 완벽히 숨겨져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매끄럽게 열리는데 마치 첩보 영화 속 비밀금고를 여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신형 G80 전동화 모델의 가장 큰 변화는 휠베이스가 130mm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추가 공간은 전부 뒷좌석에 할애되어 레그룸이 기존보다 83mm 늘어난 995mm를 자랑합니다. 헤드룸 역시 20mm 확장된 950mm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신장 180cm 이상의 성인도 무리 없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뒷좌석에는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와 레그레스트,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이동 중에도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상석으로 지칭되는 2열 우측 좌석에는 VIP 고객을 위한 레스트 모드를 지원하며 버튼 하나로 시트를 휴식에 최적화된 자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동식 도어 커튼, 이지 클로즈 시스템 등 고급 편의 사양을 갖춰 쇼퍼 드리븐 세단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시트 리클라이닝을 최대한 높이면 소파에 누운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4.6인치의 대형 모니터에서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면 차량이 아니라 영화관 VIP룸에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도어 버튼 하나로 커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섬세함에 회장님이 왜 고생을 안 하는지 절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빠져나가는 동안 G80 전동화 모델은 그야말로 정숙함을 보여줬습니다. 가속 페달을 꾹 밟아도 풍절음을 비롯한 소음은 들리지 않았고 가속하는 순간에도 몸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G80 전동화 모델은 가격대는 옥소리 나지만 직접 몰아보니 단순히 고급스러운 전기차 그 이상의 값어치를 증명하는 차였습니다. G80 전동화 모델은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완벽한 동반자의 자격을 충실히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 차는 과연 누구를 위한 차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누구든 당신이 회장이라면.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모였습니다. 평택 브랜시티에서 건설사 간 분양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한쪽은 상품성, 다른 한 곳은 저렴한 분양가로 각기 다른 전략을 내세웠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전영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에 새롭게 들어서는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총 1,990가구로 브레인시티 내 최대 규모입니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적용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위치하며 중심 상가가 맞은편에 자리합니다. 차별화된 커뮤니티와 특화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지 내 4개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이 마련됩니다. 스마트 3중 차음 구조를 설계하여 층간소음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평형에는 알파룸을 설계하여 다양한 라이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주력 평형은 84제곱미터지만 눈길을 끈 건 119제곱미터형입니다. 대형 평형이 공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희소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방 옆 알파룸은 서재나 영화 감상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특화 설계를 적용한 것입니다. 같은 날 분양에 나선 또 다른 현장입니다. 총 889가구,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저렴한 분양가를 분양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에 공사비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기존의 브레인시티에서 최저 평당가가 1,500대였는데요. 저희는 평당 1,43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와 전자오븐 등 11가지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브레인시티 최초로 처음부터 계약금 5%와 계약안심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도 준수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단지 맞은편에 자리합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복도에 생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수납 효율성을 높였고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에 견줄 만한 크기의 드레스룸을 갖췄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주부들의 편의를 고려해 다용도실에 손빨래용 수전을 설치했습니다. 두 단지의 청약 일정은 같지만 당첨자 발표율이 달라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건축 설계업체 히림이 스마트 가구 시장에 진출합니다. 건설사와 협업해 B2B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향후 B2C 시장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책상, 손잡이를 잡고 내리자 책상이 접히면서 침대로 변신합니다. 히림이 이탈리아 가구업체와 협업해 선보인 스마트 가구 미오입니다. 벽과 가구를 일체화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갖고 있었던 침대라는 공간은 고정된 공간이었습니다. 그 침대가 이동시킨 다음에 그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180% 정도 재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되는 스마트 퍼니처를 이번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총 4가지. 대표적인 제품은 수직형과 수평형 침대, 소파를 결합한 세로형 더블 침대입니다. 소비자들의 주거 스타일에 따라 적합한 공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종류를 세분화한 것입니다. 양옆에 고정된 안전 잠금 장치를 풀고 손잡이를 살짝 잡아당기자 구조물이 스스로 내려갑니다. 침대에 유압 프레스 장치를 적용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한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침대에 그 책장이라든가 그런 그 마감 재료를 소비자가 원하는 상황으로 저희가 바꿔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기출시된 이동식 가구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행사를 우선 공략합니다. 향후엔 B2C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목표입니다. 재건축 단지에 들어가는 소형 평형들을 공략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방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공격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그 크기는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형화되는 주거 트렌드에 맞춰 가구도 사용하기 편하고 실용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한국평가 데이터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성장 잠재력 지수를 내년 본격 적용합니다. 기술력은 갖췄지만 은행권의 대출문을 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이 지수를 통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민간 최대 TCB 평가 기관이자 국내 최대 기업 시비사인 한국평가데이터가 내년에는 더 넓고 보다 세밀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특허, 고용, ESG 정보 등 2,600개 지표를 분석해 유망 기업을 선별하는 성장 잠재력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수는 3개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동업종 내 상위 25% 이상 기업을 잠재 성장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그 담보는 부족하지만 유망한 신용 있는 기업들 금융 지원을 해서 저희 한국평가데이터가 생긴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계속 구축해서 현재 1,300만 개의 기업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갖고 은행 쪽에도 제공해주고 해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해서 설립 이래 20여 년간 계속 역할을 했고, 대표적인 게 14년도에 저희가 이제 기술 금융 대출 관련해서 최초의 TCB사 기술 크레딧 뷰로로 설립을 받아서 설립됐고, 저희가 선도적 역할 덕분에 14년도에 한 8.9조 원 규모의 어떤 기술 금융 대출 규모가 근 한 300조 가까이 됐고, 과거에는 저희가 잠재 성장률이 4 내지 5%를 했을 때는 주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시비사의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 이제 잠재 성장률이 2% 미만을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 발굴 육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비사의 기능 중에 하나도 저희가 갖고 있는 아까 1,300만 DB 중에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그걸 금융회사나 자본시장에 제공하기 위해서 그 상품을 기획해서 만들었고요. 금융시장에서는 은행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해서 대출이나 여신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좀 활성화되고요. 또 하나 자본시장에서도 그 사모펀드의 GP, 벤처캐피탈의 VC 같은 경우도 투자할 대상 기업 관련해서 탐색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관련해서는 그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선정할 때 보다 유망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거래 관계 특이 때문에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 제가 볼 때 AI 관련해서 성패 요소는 데이터하고 인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평가데이터가 1,300만 DB가 있기 때문에 AI가 성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진 거고, 인력 관련해서는 기존 직원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리터러시 강화라든가 외부 전문가 채용 통해서 하고 있고, 크레탑이나 저희 조기경보 시스템 관련해서 현재 기존 상품을 좀 더 AI를 탑재해서 고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AI를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롯데마트의 체험형 주류 매장 보틀 벙커가 와인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료 시음과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통해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선반에 진열된 다양한 와인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자신만의 특별한 와인을 찾으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틀버커 서울역점 테이스팅 탭에서는 48종의 와인들을 무료로 시음할 수가 있으며, 와인뿐만이 아니라 위스키, 정통주도 무료로 시음할 수가 있어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고객한테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와인 입문자들을 위한 와인 내비게이션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항별 10가지 문답을 통해서 고객에게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매장 한편에서는 고객들이 여러 종류의 와인을 직접 시음하며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4,000여 종의 와인과 위스키,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어 외국인 방문객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근처 살고 있으니까 그 롯데마트 자주 가고, 제 생일 다음 주니까 그 좋은 와인을 찾고 있어서 이 가게 좀 좋아요. 그 무료 테이스팅도 좋아요. 보틀벙커는 오프라인의 강점을 살려 고객 체험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단순히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과 소통하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 소믈리에 강의와 시음회는 빠르게 마감되며 월 평균 100명 이상의 고객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형 접근법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잠실점은 2021년 보틀벙커 1호점을 오픈 후 와인 매출이 전년 대비 6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와인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고가의 와인부터 만원대의 가성비 와인까지 폭넓은 선택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는 와인 초보자부터 애호가까지 다양한 소비층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와인이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주류 시장의 지형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기자입니다. 후의 시간인데 시간 관계상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안 가결로 사실 나라 분위기도 침체되고 연말 분위기도 온기를 기대했던 경제도 급격히 싸늘해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에서 그간 병들여왔던 대중소기업 상생 문화가 자칫 흐트러지거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을 좀 잡으시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이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 또한 지속 점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그 그림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깊게 들이우는 만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